낚시에 앞서서 오늘 제 채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입니다. 5m 30cm의 낚싯대고요. 스크류 시트가 장착된 1호 낚싯대입니다. 릴은 2500번 LB릴이고요. 원줄은 2호, 목줄은 1.7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신지는 구멍지 1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중지 1호,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전용 바늘 3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또 변해가는 바다 상황에 맞춰서 채비의 변화도 함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초썰물이 시작된 그런 바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낚시를 시작할 때는 거의 만조 상황이 가까이 다가왔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른 아침에 조금 낚시를 할 수 있었지만 갯바위 바로 이 근처까지 상갱이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마도 감성돔 낚시를 하더라도 감성돔이 낚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두 번 캐스팅을 해보니까 현재 그 바닥권에 보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미끼가 그대로 올라오는 법이었고, 이렇게 제가 색깔이 있는 바늘을 쓰고 있는데 바늘이 자글자글 이렇게 씹혀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밑밥을 잘 동조시켜서 감성돔도 불러내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돔입니다. 오, 자, 이번에는 감성돔입니다. 어렵사리 한 마리 왔습니다. 몰이 많아서 몰을 피해서 낚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 준수한 사이즈 같습니다. 감성돔입니다. 사이즈도 준수한 감성돔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5자급이 돼 보이는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5자가 충분히 되어 보이는 감성돔이 한 마리 잡혔습니다. 상당히 힘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썰물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역시나 이렇게 감성돔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도 이렇게 감성돔이 먹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집어를 하면 또 감성돔 얼굴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철 대물급 감성돔을 낚기 위해서 여수권을 찾았습니다. 여수에는 금호 열도권이 있는데요. 금호도, 안도, 연도로 나뉩니다. 이곳은 세 곳 다 유인도고요. 여수권을 찾는 낚시꾼들이라면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금호 열도권 중에서도 금호도를 찾았습니다. 금호도에서도 신포마을 입구에 위치한 무명 포인트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포인트를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곳은 낮은 야바태 지형으로 수심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명 포인트라 할지라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물때는 사리 물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등살인데요. 연중 조고차와 조류의 흐름이 가장 강한 날이 두 번 있는데요. 그중 한 번이 오늘의 물때인 영등살이고요. 백중살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 자리는 선장님의 말씀으로는 조류가 들물과 날물에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물때의 영향인지 먼바다에서는 분명 빠르게 조류가 흘러줄 텐데 이곳은 지형의 특성상 안쪽이다 보니까 안쪽의 조류의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에 이렇게 몰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감성돔들이 산란과 먹이 활동을 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심은 몰이 피어 있는 그곳 자리가 대략 한 6에서 8m 정도 되고요. 먼 곳을 캐스팅 해보니까 대략 12에서 1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곳 자리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런 물때에 몰 주변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낮이나 물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다소 먼 거리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잡어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은 유독 잘 낚이는 그런 잡어들이 있죠. 뭐 진노래미, 보거, 또 용치놀래기, 미역치 등 이런 어종들이 곧잘 낚이곤 하는데요. 이런 잡어들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성돔은 거의 이렇게 바닥층에서 입질을 하게 되는데요. 감성돔과 비슷한 그런 서식 환경과 그런 수심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잡어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미역치와 또 진노래미가 있는데요. 뭐 보고나 용치놀래기 같은 경우는 수심층에 관계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움직여 준다면은 진노래미나 미역치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이 서식하는 환경과 또 먹이 활동을 하는 유형층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류가 잘 가지 않아서 바닥의 지형을 탐색하기가 어려울 때는 유독 이렇게 진노래미나 미역치가 잘 낚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입질이 뜸해지면은 감성돔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해도 좋을 만큼 잡어지만 감성돔 낚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기로 CR 좋은 감성돔을 낚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보고들이 잡어였었는데요. 순간 이렇게 크릴이 한두 번 살아오길래 긴장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감성돔이 입질을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집어가 된다면 이렇게 감성돔들이 뜨문뜨문 나와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역시 이렇게 감성돔들은 보고같이 이런 그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입질을 할 때 감성돔이 들어오면 잡어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감성돔은 먹이 활동을 할 때 주변에 작은 고기들이 이렇게 약간 물리고 마치 그 별명처럼 바다의 왕자처럼 느긋하게 이렇게 미끼를 섭취를 하는데요. 들어왔으니까 아마 연속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두 번째 감성돔이 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전유동으로 낚아내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또다시 한 마리 추가합니다. 자, 모를 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성돔입니다. 자, 자, 두 번째 감성돔입니다. 네, 또다시 이렇게 감성돔을 한 마리 추가를 합니다. 초반에는 반유동을 하다가 지금은 전유동 채비로 이렇게 한 마리 낚을 수 있었습니다. 영등철이라 그런지 수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낚는 게 정성스러워집니다. 자, 네, 오늘은 시청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양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답변이 다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님의 질문을 보면 투제로찌에 서스펜스형 원줄 2호를 사용을 하고요. 목줄 1.5에 G5 봉돌을 하나 물렸는데 채비가 정렬이 되고 난 뒤 한 1m 정도 잠기다가 다시 채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비를 걷어보면 미끼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이 투제로찌를 썼을 때 뱅에돔의 예민한 입질 파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양준모님의 채비를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러스 부력으로는 즉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의 채비로는 원줄이 서스펜스형이긴 하나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싱킹 타입이 아니므로 원줄도 플러스 부력이고요. 여기에 목줄과 봉돌은 마이너스 부력, 즉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는 채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제로찐을 정확하게 따지자면 바늘과 목줄이 정렬이 되고 나면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수준의 찐인데요. 하부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떠있는 찌니까 투제로찌도 우선 플러스 부력으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채비에서 양준모님이 사용하시는 투제로찌는 채비가 정렬이 되고 마이너스 부력의 힘이 발생될 때 찌의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제로찌는 워낙 예민한 찌이므로 같은 찌라 하더라도 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단순히 보면 바다의 염도나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봉돌의 무게를 그날에 맞게 한 단계씩 무겁게 세팅을 해서 찌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유성펜으로 찌의 성격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추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찌 회사죠, K사의 필더 테스트 활동을 할 때나 또 국내에서 찌 조고회사에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아무리 유명한 회사든 아무리 비싼 찌든 제로찌를 넘어서 제로찌, 투제로찌, 쓰리제로찌, 포제로찌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부력으로 가는 찌들들은 사실상 제작 과정에서 오는 그런 조그만한 오차 때문이라도 정확하게 그 정도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같은 브랜드의 같은 찌를 사서 이렇게 써보아도 다들 조금씩 다른 부력의 차이를 보이고요. 또 이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쓰고 있는 채비에 그 찌에 확인할 수 있는 펜으로 이렇게 찌에 표기를 해두시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너먼트라든지 어떤 시합이 있을 때는 짧은 시간에 찌를 선택해야 될 때는 이렇게 펜으로 표기를 해두고 쓸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리를 하자면 찌의 부력이 그 마이너스 부력에 이렇게 적합하게 움직여주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날 맞춰서 꾼이 바라는 채비의 예민도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투제로찌를 사용을 할 때 뱅에돔의 예민한 입질 파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류가 아주 빠르거나 혹은 활성도가 좋아서 입질이 시원할 때 외에는 찌를 눈으로 보고 하는 낚시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민한 상황에서는 뱅에돔이 먹이 활동의 특성상 굉장히 예민하게 입질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크릴의 속살을 파먹을 정도로 야금야금 입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찌를 보지 않고 입질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찌를 최대한 잔존부력을 상쇄시킨 상태에서 찌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뱅에돔이 꼭지를 이렇게 들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입질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뱅에돔 낚시를 가면서 예민한 상황이라고 하면 찌가 수면에서 1cm 정도만 잠겨도 입질로 파악을 하고 챔질을 해서 잡아내곤 하는데요. 이 느낌적으로 말을 하자면 찌가 너울에 일렁이면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여 주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는 그 너울이 미세하게 움직임에도 찌는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예민한 상황도 입질의 경우로 판단이 될 때가 많고 챔질로 고기를 낚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뱅에돔 낚시가 정말 이렇게 예민하고 다이나믹하고 또 재미난 낚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원함과 예민함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입질을 할 때에는 또 다이나믹하게 즐기면 되겠지만 뱅에돔의 입질 자체가 예민할 때는 꾼 또한 예민하게 채비를 하고 예민하게 찌를 주시해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감성돔을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곳 자리는 조류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낚았던 감성돔 같은 경우에도 반유동 채비에 다소 이렇게 먼 거리를 캐스팅해서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로 낚아낼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류도 안 가고 지금 잠시 또 바람이 소강 상태라서 전유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큰 찌를 써서 멀리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낚아낼 수 있었던 감성돔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성돔은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조류인 것 같습니다. 조류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거나 하면 이렇게 감성돔들이 마리수로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은 조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유동을 하더라도 또 혹은 전유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자연스럽게 미끼를 움직여 줘야지 감성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감성돔을 잡고 다시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주변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상갱이 떼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상갱이 떼가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감성돔들은 먹이 활동을 잠시 중단을 합니다. 녀석들이 빠지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갱이가 지금은 갯바위 아주 가까이까지 이렇게 와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갱이 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상갱이 떼들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상황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눈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경이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가끔이나 낚시를 하다 보면
저번 시간 대마도 편에서도 그랬지만은 상어들을 본다던가 저기 바깥쪽에서 상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느러미를 보이고 뭐 정어리떼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것 같은데, 야, 역시 쿠로시오의 영향인지 상어들이 저렇게 회유를 합니다. 혹은 그 여수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돌고래 떼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 떼를 본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모든 낚시 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철수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쉽다는 거는 조류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낚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영등철 시절에 이렇게 수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감성돔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즐거운 철수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